김국성 선생님은 당연히 내가 이제 하나하나 물어볼 테니까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나도 좀 무섭게 웃어. 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평양 개선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하하. 초등학교는 어디서 나왔나요? 평양 금성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중등학교는 어디서 나왔나요? 북한은 갔습니다. 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다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등학교는 달라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바로 대학 가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동물에 어느 대학을 나왔나요? 저는 김책공업대학 전자공학부 졸업했습니다. 김책공대? 예. 그러면 저 박상학 그 대표가 나온 그 예. 이야, 한국으로만은 서울대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면 거기서 졸업을 해서 일하는 일자리가 북한에서 정찰총국에서 일했었다는데 정찰총국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예, 그걸 말씀 올리려면 제가 이제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 양성 기관인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대학을 나왔죠. 이야. 그래서 저는 일상적인 그 경로를 거치지 않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당에서 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빽이 좋았는가 보다. 빽이. 저는 빽이 이제 좋다고 이건 뭐 한국 사회하고는 잘 어울리지 모르겠는데 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고 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인 박정순 부부장 조카 사위입니다. 그래서 예. 줄을 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제 능력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일할 때 제일 두목이 돼가지고 예.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그 과정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북한에는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당 중앙위원회에 조선노동당 대외 연락부 거기서 제가 6년 근무했고요. 6년을 근무했고. 그 다음에 또 조선노동당 작전부라는 또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어허. 거기서 10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이런 정보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 대남 공작 부서들이에요. 작전부는 무력으로서 무력으로. 치는 데고 당 35실은 해외 우리 한국 그 개인 정치인들 인물들 뭐 테러 뭐 그런 걸 전부 맡아는 거죠. 그렇게 했고 통폐합하면서 정찰총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테러한 김현희는 어디에 소속이었어요? 그는 당 35실 소속입니다. 35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하셨기 네. 때문에 그 부서에 있으면서 김정일, 김정은 전략 비서관 했습니다. 직접 지시받네. 예. 이야. 북하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간첩들을 양성하고 파견하고 지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요. 뭐를요? 간첩을?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간첩들을 육성하고 지도하고 파견하고 지도하고 이야.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당신 나쁜 놈이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전에 대중 앞에 나와서 네. 대한민국 대중 앞에 나와서 제가 대한민국의 제 죄를 사죄 드리고 그 용서를 빈다고 이미 전에 훈절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고 예. 전향하여 오신 자체가 이미 사과하신 거예요. 예, 참 감사합니다. 잘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좋은데 북한에 있었으면서 왜 북조선을 떠나서 한국으로 왜 오셨나요?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왔습니다. 제가 오게 된 거는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제가 신변에 위협이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이제 환멸을 느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야. 그럼 오신 뒤에 예.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겠죠. 예. 그럼 국정원한테 5년 동안 5년을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다 그러는데 예. 그 5년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남조선에다 파송한 간첩들, 예. 뭐 정치, 뭐 모든 단체, 뭐 학교, 뭐 언론 다 심어놓은 사람, 예. 이런 걸 국정원에 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질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데 집중하기 때문에 언제 다 말할 수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선생님이 간첩을 여기다 심어놓은 사람 중에서도 얼굴이 좀 이쁜 사람, 예. 그런 사람한테는 안 부럽구만요. 그렇죠. 알았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이 위험해졌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을 가니까 예.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오히려 북한한테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가의 핵심 중에 핵심 기관입니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요청 기관이지요. 그렇지. 그런 것만큼 북한에서는 이 국정원에 대한 모략과 공작을 제1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박지원 원장님은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사로서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주범이고요. 그거로 해서 이제 그 북한 현군 관련으로 저 감옥에도 갔다 오셨죠. 갔다 왔어요. 예. 북한에다가 돈 갖다 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 우리 대남 정보 기관에서 공작에 우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예. 박지원 국정원장을 예. 선생님이 북한에 있을 때 이 예. 사람을 포섭했다고 하는 대상에 들어갔구만요. 분명히 그건 두가구도 남았죠. 두가구도 남았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을 통하여 돈을 갖다가 북한에다 갖다 바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잡혀가지고 깜방 갔다 왔죠. 예. 이야. 그래서 저 김대중, 노무현, 그 좌파 정부 시절 문재인까지 겉으로는 그 우리 민족을 위한 위대한 정상회담으로 비춰지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작하는 거는 우리 정보기관에서 합니다. 그건 누가 나서든 그 밑에는 우리 정보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요, 예. 시간관계상 우리나라 국회 안에는 예. 선생님이 공작해가지고 예. 직파 간첩이든지 아니면 한국 안에 있는 학생들을 세뇌시켜서 넣든지 국회 안에는 간첩들이 있나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분별로 물어보시니까 그렇지. 제가 털어놓고 말하지요. 털어놓고. 해서 첫째로 저 청와대, 국회, 국방과학원, 국방부 여기에는 직파 간첩들이 쭉 잘 침투되어 있습니다.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이 있어요. 아니 가면서 봐. 이거 정신이 없어. 내 지금 쓰러질라 그래. 예. 청와대에서 선생님이 직파 간첩 심어놓은 간첩이 청와대 안에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는 행정 직원은 만이 아니라 총사 건물 기술직, 관리직 여기에 잘 침투되어 있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청와대를 이 윤석열한테 인수인계를 한다 그러면서 예. 자기가 임명해 놓은 기술직, 예. 뭐 보일러병, 통신병, 뭐 이런 것들의 3분의 1은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을 그대로 인수받아라. 예. 이야, 그 이유를 알았네 이제. 예, 절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청와대는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앞마당입니다. 예. 저 청와대 본코로부터 건물로부터 건물 강도로부터 통신 설비로부터 모든 것이 북한에다 넘어가 있어요. 비밀 자료가. 기가 막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택한 그 청와대로부터의 뭘로 말해야 되간지는 모르겠는데 저 지금 뭐 국방부. 용산도 안 되고 외교부 총사도 안 되고 해서 통이다. 굿자굴로 계속 계시 갔다 있는데 좀 곤란하시지만 아주 잘한 겁니다. 이야. 예, 잘한 겁니다. 와.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말을 하니까 예. 선생님을 5년 만에 국정에서 내쫓았단 말이야. 예. 쫓겨나왔단 말이야. 나와서 이 모든 비밀을 우리나라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예. 언론들도 전부 다 이게 좌파가 돼가지고 왜 당신 그따위 소리해? 이렇게 언론이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예. 영국으로 날라서 BBC 방송에서 폭로하셨죠. 그렇습니다. BBC 방송에서 예. BBC 방송에서 폭로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BBC 방송에서 그 폭로한 핵심은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 그거였어요. 세상에. 예. 그러면 그 청와대나 국정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 안 해요? 저를 정신 잘못된 사람이라고 거짓꾼으로 매도하더만요. 그럼 선생님 정신 잘못된 일 시험하려고 요거 손가락 몇 개를 보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럼 정신 잘못 안 됐네. 예. 그런데 세상에 국정원에서 선생님을 정신병자로 청와대에서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아는데 나는 BBC에서 나와서 폭로할 때 예. 이야 어디 천사람 있나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기다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한마디 제가 보충하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기뻤던 것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청와대 텐트를 치고 2019년도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구 여기에 나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한 사람입니다. 이야. 예. 내가 보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겼어. 예. 나 혼자 싸우는 걸 가련히 여겨가지고 예. 우리 선생님을 남한으로 보내주신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죽었어 이 개자식아 너 이제.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깜빵 예. 3번 갔거든요. 예. 그 내가 깜빵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예. 뭐 간첩을 보내는 당사자로서 예. 내가 문재인 간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 과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예. 100번. 왜 그나 하면 내 간접적으로 하나 더 보충 올리지요. 신영복이는 북한에서 남조선 혁명의 핵심 투사로서 간첩 중에 간첩이에요. 신영복이가. 예. 그 신영복이를 하느님보다 더 우러러 모시는 문재인이야말로 간첩 아닐 수 없지요. 예.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한 첫 번째 발언이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예. 제가 이제 그 간첩의 왕인 신영복, 예. 신영복을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연설을 할 때에 현역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 수상이 중간에 딱 나가버렸어요. 예. 내가 그걸 보고 바로 첫 발언을 했어요. 문재인 저 새끼는 간첩이다.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예. 광복절을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 저런 개새끼가 어디 있어주고. 그래서 내가 저 새끼 간첩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3번 깜빵 갔다 왔는데 반드시 문재인 저놈은 깜빵에다 쳐넣어야 돼요.
100% 쳐내야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데. 제가 한마디 보충하랍니까? 네, 말씀, 네, 말씀. 문재인은 왜 간첩이냐? 다 보셨지요. 저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이 하고 두 손 바쩍 쳐드는 거. 백두산은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루리요 계속 완성시키는 혁명 성지예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 국민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다 백두산에 가서 백두산 물을 먹어야 혁명가가 된다고 교양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문재인이가 손 들어온 거는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루리어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도 이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횃불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이야, 예, 아니, 그래, 사진 나왔어, 사진 나왔어요. 바로 저거죠. 저거죠. 저 사진 안에는 암호가 예. 주체 사상을 대대로 남조선에서 이어가겠다. 그거에 예, 대한 예. 맹세, 횃불. 퍼포먼스. 예, 그거죠. 이야. 예. 저거는 이제 복원되는 예술적이지만 그 밑에 심오한 붉은 사상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범죄며 개인 무슨 20년, 30년 잘못한 경제범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고 세계적 망신입니다. 예. 저 북한이 생겨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 수반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저런 행위를 한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저 문재인 간첩만이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와 같은 그 정치 사상적 분석을 옳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투표하는 거 보셨죠? 예. 보시니까 예. 우리 선생님이 그전에도 벌써 몇 번 언론에서 공개한 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부처에, 그러니까 학교면 학교, 국회면 국회, 언론이면 언론, 모든 부처에 내가 파송한 간첩이 다 들어가 있다. 예.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투표하는 거 한번 보셨죠? 예. 1615만 이재명, 예. 윤석열 1640만입니다. 예. 24만 표 차이인데 예. 뭘 느꼈습니까? 그걸 보시고. 좌파에서는 좌파전에 대한민국 선거에는 북한의 정보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온라인과 커뮤니티에 접촉해 가지고 별 모략을 당합니다. 이번에 우리 우파가 겨우 24만 표로 이제 좀 더 되는 표로 이겼는데 여기에는 좌파의 부정선거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겨우 우리 그 보수의 통제 감시 밑에 자기 개척한 것을 발휘 못해서 일지 큰 일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부정선거를 안 막으면 강화문 운동 목숨 걸고 하는 것도 다 헛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7일날 하고 8일날 7일날 8일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돈 주고 사전투표를 누구를 찍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야. 두 번은 뭐냐? 내일 선거는 누구를 찍겠습니까? 이 두 가지요. 사전투표는 누가 찍었습니까?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48대 48이요, 48. 48대 47이 나오는데 48이 윤석열로 나왔어요. 1% 이긴 거야. 사전투표도.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내일 누구를 찍겠습니까? 했더니 53대 36이 나와버렸어. 윤석이가 53이야. 이런데 개표를 딱 하기 전에 그 방송 3사 있죠. KBS, MBC, SBS가 5명당 하나로 출구조사를 했는데 0몇 프로 차이로 이긴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고 이거는 뭐야? 조작. 나 하늘이 노랗더라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여론조사 한 것은 1% 이겼고 이거는 53대 36인데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내가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처음에 이제 개표 시작할 때에 그 사전투표 방송에 먼저 나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쪼나단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죽자 이제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 막 그랬더니 끝까지 개표를 한번 보자 그래. 그런데 쟤들이 어떻게 컴퓨터에 설계를 했다고 내가 들었냐면은 사전투표가 37% 가까이 찍었어요. 사전투표가. 그러면 당일날 투표도 37%로 설계를 했어. 그러면 27이 14니까 전체 합해서 투표율이 74%로 설계를 했는데 그날 선거가 77%를 넘겼단 말이야. 그날 선거 77%가 넘긴 것은요. 예. 미안하지만 국민 여러분 강화문 역사입니다. 강화문 역사.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선거하기 바로 하루 전날 예.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조직을 다 모아가지고 예. 교통비도 다 주면서 예. 내일 선거날 전부 다 노인정, 복지시설, 심지어 등산로까지 차단해놓고 선거했나요? 안 했으면 봉고차로 싣고 가서 투표가 다 안내하고 이 운동을 몇 명이 들어가냐? 40만 명이 뛰었어. 예. 40만 명이 뛰어가지고 투표율을 3% 높인 거야.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보고 계시나요? 이걸 보고 계시나요? 이걸 보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큰 덩치로 말하면 이번에 선거도 교회 아니면 100% 졌어요. 교회 아니면 대한민국 교회가 나라를 살린 거예요. 살린 거.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이제 마지막을 물어보려는데 우리가 23% 이겼잖아요. 예. 사실은 이걸로 안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 아주 지금 쉽게 말하면 어대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게 하는 게 더 쉽다는 말 있잖아요. 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어두운 사람이 사람 잡는다는 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심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좌파의 운동은 그 뿌리가 북한 노동당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도하고 통제하고 육성합니다. 해서 이번에 이 5대5라는 비슷한 정치적 균형을 이룬 것은 북한으로도 좋고 좌파로도 좋아요. 우리 윤 후보님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들은 지금 청와대 문제 가지고 지금 벌써 넘실넘실 하고 있죠? 이걸 정리하자면요. 예. 저도 이 싸움을 하려고 예. 민주노총 정교조 여기다가 예. 간첩을 내가 9명을 심어놨어요. 예. 예. 잘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왜 공개적으로 말하냐 하면은 쟤들이 겁먹으라고. 예. 물론 쟤들도 우리 교회에다 간첩을 심어놨죠. 피차 마찬가지야. 심어놨는데 그들을 통하여 내가 보고를 다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쟤들은 어떻게 했냐면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면 예. 10월 달 전에 국가를 엎어버린다. 맞습니다.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작년 1년 동안에 민노총이 체제 대전환, 예. 노동단체가 임금, 그 다음에 또 노동시간 이걸 가지고 싸웠지. 예. 작년에 1년 동안 싸우는 원체 주제는 뭐냐? 체제를 대전환하겠다.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 체제 대전환이 뭔지를 들여다봤더니 전체 우리나라의 기업은 국유화한다. 국가 소유한다. 삼성전자도 국가 걸로 한다.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을 1차로 50%는 국가가 소유한다. 자, 이게 체제 대전환인데 결국은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자 그 뜻인데 예. 그런데 이 시간이 바뀌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끝나고 10월 달까지 가서 촛불 시위를 다시 해서 국가를 엎으려고 했는데 얘들 계획이 바뀌었는데 예.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맞죠. 국가를 엎어버리겠다. 그렇죠. 요 징조가 나타났거든요. 그게 청와대입니다 지금. 청와대. 그렇죠. 예. 청와대가 나타났죠. 이것까지도 북한이 다 지지합니까? 그렇죠. 야, 북한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남한에 뿌려놓고 뿌리 내린 것이 우리 그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생각 그대로 말씀할까요? 예. 우리는 거기 앉아서 그래요. 저 멍청이들. 우리 굴면서 손뼉 치고 술 먹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에 북한 직파 간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박고 있고 그에 의해서 흡수된 우리 대한민국 간첩들, 그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 단체들, 대표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운동권 세력이며 시민 단체들, 좌파 시민 단체들, 그 다음에 정교조, 저 민주노총, 이거는 확고히 북한의 남조선 혁명의 주력군이에요.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야, 저도 그렇게 의심되는 게, 예, 쟤들이 한결같이 정교조, 민노총 다가 예, 공동된 주제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렇죠.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아니, 예, 주한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망하거든요. 그렇죠. 경제도 망하고 예, 다 망한데 예. 이걸 쟤들이 주력 운동에 예. 캐치프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들이 간첩 수준까지 갔다는 건 틀림없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오늘부로 내가 그 정보를 확실히 잡았는데 대통령 취임식이 전까지 국가를 혼돈으로 몰고 가겠다. 극렬한 혼돈으로 몰고 가겠다고 이제 나왔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은 것은 그저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광화문에서 종강훈 목사님께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투쟁하는 모습에서 저는 아주 감동됐어요. 사실 그 대한민국의 종강훈 목사님 것처럼 그런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분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이 시켜서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시민들께 그 말씀 올리고픈 것은 남한에서의 모든 운동 단체들의 자유를 말하든 운동권을 말하든 뭐 국민 생활을 말하든 이들의 활동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100대 100으로 생각하면 돼요. 절대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북한이 그것을 노립니다. 그것을 해서 지령을 줘요. 이제 북한은 전쟁 위험을 몰아온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합니다. 하면 우리 이제 좌파 세력은 물론 이 민주당 이 하나의 큰 이전 야당으로 됐지요.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전쟁을 불러온다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형식으로 난동질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걸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쟤들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한다 하니까 예, 이게 안보 국방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리 말하거든요. 예. 아니 지들이 언제부터 국방 생각했어? 그래서 그것은 북한에서 배워서 그런 망동적인 말은 아주 잘합니다. 하하,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아니 휴전선에 있는 GP 다 흘러놓고 지뢰밭 다 뽑아놓고 그렇죠. 지금 와서 뭐냐면 용산으로 가면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저런 개새끼들이 저 어디서 예. 안보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개방시켜놨어요. 그래서
북한 한 데는 너무나 좋죠.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 저하고 예.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지켜냅시다. 예. 내가 왜 요게 예단은 답변을 하는가 하면 적을 무너뜨릴 때는 적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 좌파 세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는 저 이상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없고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자, 이것도요, 선생님 말의 진실성을 예. 더 느끼기 위해서 예. 내가 먼저 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본 얘기인데 예. 선생님은 북한에서 그래도 뭐 장관급, 차관급 아주 잘 살고 말이야. 그 사람들 1%는 예. 남조선보다 살기가 훨씬 더 편한데 예. 그들이 그 선생님 그때 거기 있을 때 예. 생활 수준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해도 네, 네. 되겠는지. 네, 예. 저는 김일성 시대로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이어오면서 특별 개별 선물을 계속 받아왔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차도 벤츠, 큰 벤츠를 탔고요.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자꾸 말해도 아니,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도 한 2층짜리 200평짜리 집에서 살았고요. 세계 못단에 반대 없습니다. 해서 뭐 달러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럼 지금 북한인데. 북한으로 다시 가고 싶겠네. 근데요,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환멸을 느끼고 그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게 제 신념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저 김정은 정권을 우리 목사님께서 목표한 3년 내에 끝장내고 2,500만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참다운 자유를 찾고 참다운 인권을 가진 그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 싶고 앞장서겠습니다. 와, 감사해요. 한번 해봅시다. 꼭 합시다. 그렇지. 예, 꼭 할 수 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